안녕하세요. 한정식의 한명식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특별한 수사님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수사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도에 입회를 해서 2013년도에 정신서원을 한 허유민 모의세 수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사님. 수사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랜만이죠.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정말 잘 지냈습니다. 수사님을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이 생각나요. 어떤 거 생각나냐면 늘 이 등장 자체만으로도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등장 자체와 이 존재 자체로 모든 형제들을 이게 큰 웃음을 준다는 그 이미지가 너무도 뇌리에 박혀 있어서 참 큰 복을 받으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사장님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그죠?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런가요?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잡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요. 서로 지금 덜덜 네. 떨고 있으면서요. 그죠? 그죠? 아직은 카메라에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BJBS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들 또 같이 나눠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님,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 수아님께서 처음으로 스톤에 들어오신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네. 그때마다 한 얘기가 저는 저희 성당에 목자의 스님이 계셨고 그 스님을 통해서 저희 성소 담당 신부님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입회했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또 다른 체험을 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네. 제가 본원에 살 때 네. 뒷뜰을 거닐며 네. 기도를 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아버지께서는 저녁 시간만 되면 식사 후에 나가셔서 1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기도로 이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린 시절 네.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앙의 어떤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스톤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저는 네, 맞습니다. 또 수현님이 예쁘셔갖고 그것 때문에 들어오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 그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야, 의외에도 대답을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체험을 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 때문에 스톤의 문을 두들겼다라는 건 참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어떤 특별한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수사님께서는 그러면 스톤에 들어오셔서 느끼게 된 어떤 하느님의 큰 체험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수도원에 들어와서 느끼게 된 체험은 네. 제가 종신하기 전 한 달 피정이었어요. 한 달 네. 피정, 맞아요. 굉장히 종신서원을 하기 전에 내가 서원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그 시간이 아마 종신 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피정 때였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까지 몰라왔던 나의 모습도 알게 되고 내가 감추고 살았던 것들을 네. 다 꺼내서 하느님께 봉헌하고 내가 또 다른 나를 보면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들이어가지고 저는 수도원에 들어서 가장 큰 체험은 그 30일 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도도 혹시 많이 하셨어요? 네, 기도를 많이 했었죠. 보통 형제들이 그런 30일 피정에 들어가면 살도 많이 굉장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사님도 혹시 살이 좀 많이 빠지셨는지. 제가 이제 30일 피정 들어가기 전에 네. 기도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래도 내 신체를 네. 좀 기도하기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음식도 절제하면서 먹고 나오는 간식을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피정을 끝내고 네. 와서 몸무게를 측정해 보니까 10kg나 빠졌더라고요. 야, 그 몸에 10kg가 빠지셨으면 거의 뭐 뼈만 남으셨겠는데요? 그랬는데 3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네. 복귀는 빨라요, 그죠? 네, 엄청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또 맞습니다. 이게 빼는 건 참 어려운데 찌는 건 금방금방 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대부분 형제들이 많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어떤 육체적인 부분들도 변하는 것도 있는데 그 안에서 하느님 경험을 많이 하셨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아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종신 때 아마 체험이 굉장히 강렬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수아님. 그러면 수아님 혹시 지금 현재 머물고 계신 곳은 어디시고 현재 소임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순교자의 신학원이고 네. 이곳은 처음으로 입회를 해서 살게 되는 초기 양성소입니다. 그래서 네. 지원기, 청원기, 유기성원기를 보내는 곳이고요. 총 지금 이곳에는 13명의 형제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13명이나 살고 있나요? 네, 그 맞습니다. 형제들이 그럼 어떻게, 그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형제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일은 지청원자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 지원자, 네. 청원자를 담당하고 있는 네. 뭐 담임 선생님 같은. 네, 담임 선생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지원자 형제 중에는 동팀으로 형제 2명, 아, 동팀으로 형제 2명. 베트남 형제 3명, 베트남 형제 3명. 그리고 한국 형제 2명을 제가 동반하고 있고 이곳에서 수도원에 입회해가지고 수도 생활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네. 얼마나 큰 기쁨이고 네. 복된 삶인지를 네. 느끼고 맛보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아, 그래요? 어사님 전에는 이렇게 안 사셨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답변을 굉장히 잘해주시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형제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그 형제들도 그 기쁨으로 수도 생활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있다라는 네. 그런 것들이 있군요. 그래요. 저도 사실 이곳 신학원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초창기 양성기 때 머물던 곳이라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신학원이 많이 변했나요? 어떤가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가요? 네, 제가 왔을 때랑은 많이 쭉 외관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네.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 변화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아님이 생각하는 어떤 큰 변화? 특별한 변화? 큰 변화는 제가 지원기를 살았을 때 네.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거울이 제가 지원기 생활할 때는 네. 세면할 때 그 거울이 검은색이었어요, 거의. 아, 흑경이라고 흑경이었는데 보통 표현하죠. 지금은 자기 얼굴 잘 볼 수 있게 그 거울로 바뀌었고 아, 그래요?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화장실이나 세면실로 가려면 찬바람을 쐬야 하는 아, 그런 것이 그래요?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버렸어요. 구조가 변경이 된 건가요? 네, 그러면? 구조를 약간 변경한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데는 조금 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많이 바뀌긴 한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고. 근데 형제들 안에서도 또 그것들을 좋아하는 형제들도 그리고 또 뭐 싫어하는 형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본 바로는 싫어하는 형제들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국적 형제들하고 살고 계시는데 사시면서 혹시 그러면 힘들지는 않으세요? 언어 소통에 있어서 힘든 건 있죠.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또 그 형제도 이해하는 게 느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제가 기다려줘야 하는데 네. 그걸 하지 못하면 제가 답답해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그런 시간들이 조금 답답하긴 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 개월 다 한국어를 배우고 나니까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형제들이 잘 따라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형제들이 입회를 해서 거의 한국말로 이제 여기서 지내는 거죠? 네, 이제 입회를 하게 되면 외국 형제들 입회를 하게 되면 여기서 한국어 수업을 배우고 1년 동안은 계속 한국어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아, 형제들이 한국어 수업을 배우고 그다음에 어떤 학업을 하든 뭐 이렇게 네, 어떤 맞습니다. 생활들을 이어나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말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형제들은 어때요? 형제들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한국어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그 형제가 네. 이 한국어가 재밌게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수아님도 혹시 한국말 힘들어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한국말을 힘들어하긴 하죠. 제가 이 형제들과 같이 살면서 일화가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바란 시내에 나가 보면 네. 이제는 거의 다 상가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형제들과 뭘 사러 네. 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네. 형제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한국 사람 맞냐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맞다. 근데 놀란 표정으로 정말 맞냐고. 근데 그걸 3번이나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 맞는지. 그래요? 야, 이거 신뢰되는 거 아니었나요, 너무? 신뢰되는 거 아니었고 저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이 형제들과 네.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이게 재밌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다른 형제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수아님은 하고 계시네요. 네. 야, 벌써 이미 일치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입니다. 신비. 형제들도 굉장히 수아님을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아닌가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건 좀 더 지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뒤에서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죠? 네. 그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또 모르죠. 베트남 말과 동티모르 말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또 지금 그거- 제가 공부를 조금씩 해서 그래요? 수아님도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아님의 그 언어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님, 그러면 그 혹시 수도 생활 하시면서 가장 행복하셨을 때가 있었는지? 저는 수도 생활하면서 행복했을 때 네. 그건 함께 했을 때라는 것인데요. 형제들과? 네. 형제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고 네. 함께 운동을 하고 어, 또 형제들 축하할 일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그리고, 전 그럴 때가 그런 날들이 이렇게 행복했었어요. 야, 그러면 매 순간순간이 행복이셨겠네요. 그렇죠? 그런 순간들. 네. 그리고 또 여기 이곳 신학원에 계시다 보면 그런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맞이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와, 그러면 수아님은 여기 계속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래도 그건 이렇게 좀 사는 어렵겠죠.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형제들과 같이 무언가 할 때 그 행복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 물론 뭐 싸우는 부분들도 많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수아님의 어떤 수생활을 하는데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